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장도 저희가 다양한 분석과 함께 시장에 관한 매매 전략들 함께 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살펴보고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전거래일의 하락세가 무색할 정도의 상승률이었는데요. S&P 500 지수가 5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관한 두려움들이 좀 없는 시장이었고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는 특별한 지표 발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다만 다음 주에 있을 CPI 지표를 앞두고 또 시장이 반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살짝 올라서긴 했지만 간밤 있었던 미국의 10년물 국채 경매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인들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미국 은행과 부동산 위기들이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요. 좀 다각화된 시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을 입어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중시의 흥풍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흐름들도 오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선 넘어서면서 44,475달러 선에서 현재는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가량의 상승률을 이뤄냈습니다. 굉장히 또 시총이 큰 그러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 3%의 상승률 간밤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퍼즈님과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알트코인들 흐름들도 좋았습니다.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 솔라나 코인도 100달러 선 다시 한번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고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현재는 0.51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발란체가 이제 도지코인을 역시나 앞서고 있는 모습들 연출되고 있고 그 뒤를 체인링크와 트론이 아주 매섭게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포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역시나 나쁘지 않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마켓캡 자체가 2.5%나 상승했다라는 부분들의 시장 자체에 들어오는 유동성들 저희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 뚜렷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는 19일차 거래량이 10억 달러가 돌파됐다라는 소식들과 함께 역시나 흥행 여부들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뚜렷한 이슈는 없었고 뉴욕 증시의 훈풍이 이어졌다라는 분석들이 좀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간밤 올랐었던 코인 가격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다양한 분석해 주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긴급 점검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매매 분석을 해야 할지를 좀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또 오늘은 저희가 재미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한 질문들을 좀 남겨주시고 개인적인 고민들을 남겨주시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좀 풀이를 해드릴 만한 그런 고민들을 캐치를 해와서 퍼즈님과 함께 오늘 고민 상담들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퍼즈님?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다. 네, 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트를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이 빨간색 선인데 이게 3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요 중심선에서만 계속 놀았습니다. 맞아요. 한 열흘 넘게.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중심선에 있다. 너무나 지루한 장이었는데 여기를 뚫고 확실하게 올라올지 않을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래 다행히도 뚫고 좀 올라와줬습니다. 근데 제 예상은 제 왜요? 예상에는 일단은
여전히 ABC 하락에 대한 남아 있나요? 네,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지 말아라. 네, 약간 네, 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왜 지금.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 하지만 많이 떨어진 것도 맞아요. 아니에요. 살짝 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 43,000 아래에서 좀 43,000 아래로 한 번은 더 갔다가 뭐 올라가던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다라고 친다면 만약에 제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네. 그냥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제가 그쵸.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7만 달러까지 그냥 상승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 한 5만 1,000달러 정도를 돌파하느냐의 여부가 바로 7만까지 가느냐 이제 요걸 좀 결정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심선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뭐 한 번 조금 더 올라갔다가 조정받든 지금 조정받든 아니면 조정 안 받든 뭐 아무튼 조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조정을 만약에 받았을 때 요 중심선에서 지지받아 주느냐 만약에 지지받아 주면은 요 고점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7만 달러까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지를 그 중심선까지 갔는데 지지를 받지 않고 떨어진다. 뚫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A, B, C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때 가서 C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저는 예측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측을 해보고 저는 저점에서 좀 줄 생각을 좀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근데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을 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고는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한 몇 주에 걸쳐서 매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반등할 때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서 저는 몇 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코인 비중보다 현금 비중이 많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한 30% 가까이 현금 비중을 만들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르면 높은 가격에서 팔면 좋은 거죠. 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제일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하는 게 제일 최악의 판단인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파는 게 네,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파는 게 제일 최악의 판단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냥 떨어지든 말든 지금 사가지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다? 이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오케이. 네, 네. 나쁜 판단 아닙니다. 그래서 떨어질 한 번 더 좀 큰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좀 대비가 돼 있어야지만 잘 대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고 떨어져야지만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그냥 올라가면 좋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면.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제가 어쨌든 현금 비중이 더 많았겠죠, 코인 비중보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코인 비중이 더 높은 거는 떨어지더라도 V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제때 못 살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쵸.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이거든요. 반감기가 곧 앞두고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곧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금 이 정도 확보해 놓고 떨어졌을 때 사면 좋고 못 사도 어쩔 수 없는 못 사도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좀 매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뭐 따라하고 계신 분들은 잘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올라섰던 코인 가격에 다들 좀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4,000달러 선 넘어서서 45,000달러 선 가까이 치솟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락 시나리오는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인의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승률의 일부의 현금을 비축해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고 나는 그냥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적립식 매수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 크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의 코인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일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저희가 특별하게 또 준비했던 시간인데 퍼즈님께 또 질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질문들은 또 어디서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질문. 네, 이건 사실 이제 원래 오늘 도지 좀 다뤄드리려고 하려다가 네. 제가 그 좋은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도지에 관해서 네네네.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좀 기회 되면 해드리고 그 어제 제가 그 간만에 제 채널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라이브에서 이런 질문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오르지 않았으니까 할 얘기 별로 없이 그냥 잡담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제가 할 말이 많을 때는 질문을 안 들어드립니다. 원래. 아, 그렇죠. 네. 좀 착하진 않은 모드잖아요. 왜냐하면 요 매매 착한? 전략이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상을 꾸준히 봤으면은 그냥 그거대로 하면 돼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겠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좀 매매 전략을 좀 세워드렸었는데 답변은 어제 다 드렸죠. 이분들한테 답변 다 드렸지만 제가 어쨌든 여기에서 같이 한번 이런 매매 전략들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질문들을 읽어드리고 또 퍼즈님께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해볼게요. 사실 저희가 질문을 뽑아왔는데 퍼즈님께서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한 입장에 처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뭐 얼마 날리셨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금액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그 금액을 날렸는데 얼마를 이제 날리다라는 건 또 방송 용어는 아니니까 얼마 잃으신 다음에 7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 비트를 6,080에 2,500, 나머지 알트, 도지, 리플, 더 그래프, 니어, 아비트럼, 디센트, 아스타, 스택스, 너무 많은데요. 이건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총 한 달 전보다는 500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지금 여기 알트코인들 보이시죠, 여러분? 다 정리를 하고 비트 이더만 분할로 5개월 정도 매수를 하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갈아엎고 퍼즈님의 매매 전략을 좀 가보겠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또 답변 주셨나요?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단기간에 잃었다고 단기간에 복구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예를 들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됐어. 예를 들어. 그러면 한 달 만에 2배 만들어야지 하다가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는 건 본인 사정이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남들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잃어버리신 거는 일단 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얼마를 그걸 다시 마인드셋을 해야 돼요. 잃고 그냥 지금 7천만 원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거 마인드셋이 먼저고 그다음에 일단 요번 앞으로 올 불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저는 한 2025년 한 상반기 한 6월 정도쯤 해가지고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때 최대한 25만 달러 한 요쯤 그다음에 최소한 16만 달러 요쯤 해서 요렇게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가격에서 대비해서 계산을 하면은 한 16만 달러까지는 한 3배, 4배 지금 가격에서 비트가 그 다음에 한 25만 달러는 한 5배, 6배 정도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점에서 팔기는 어렵겠지만 비트에서 뭐 적절하게 알트코인으로 갈아타고 뭐 이런 걸 한다면 지금에서 한 5배 정도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제일 현실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렵죠. 물론 어려운 거 알아요. 물론 어려운 거 아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잡고 해야지 그래야지 한 3-4배 정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목표로 잡고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을 때 내 자산이 지금에 비해서 5배가 되면 완전 베스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잃으셨더라도 앞으로 한 1년 정도를 집중해서 하면은 저는 충분히 복구하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걸 단기간에 이제 복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그 마음 급하게 매매를 하다 보면
지금 팔고 어떻게 하면 저점 잡을까 하다가 못 사고 사는데 더 떨어져 그럼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급하게 먹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셋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분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미 비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6,080만 원이 평단인데 이때 한 2,500만 원 정도니까 비트가 한 35% 정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팔고 다시 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팔고 다시 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왜냐면 지금 비트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서 한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던가, 아니면 올라갔다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던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 지금 전부 다 팔고 다시 사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은 평단이 더 낮게 잡힐 수도 있죠, 지금보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면 이거보다 평단이 높게 잡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비트 사가지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돼요. 나쁜 선택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사가지고 전부 다 사가지고 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전부 다 샀는데 이렇게 더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립식 분할로 매수하는 걸 이제 추천드렸던 거고, 그리고 평단 자체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비트를 다 팔고 다시 사는 건 조금 네, 제 생각에 좋지 않은 판단인 것 같다. 이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더리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참,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한 5천만 원 정도의 알트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5천만 원 정도의 알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매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네, 해서 뭐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중에 절반, 한 2,500만 원 정도를 이더리움을 바꾼다라고 하고, 예를 들면 10주에 걸쳐서 한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요 알트코인을 이제 비율별로, 그러니까 이제 잡다한 건 팔고 지금,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20만 원, 한 50만 원씩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지금 팔고, 네? 그다음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만 좀 남겨놓은 다음에 여기서 일정 비율로, 예를 들면 뭐 도지 리플 더 그래프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6대 뭐 3대 1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치면은 뭐 한 그 100만 원 판다 그러면 6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해서 일단 일주일에 뭐 한 250만 원씩 파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트를 125만 원어치, 비트가 아니고 이더리움만 250만 원어치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한 10주라고 예를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4달 정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비트가 한 2,500만 원어치, 이더리움 2,500만 원어치, 그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 한 2,500만 원어치, 한 2,000만 원어치 이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으면은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하고 정유식으로 매수하는 거 좋은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조정을 대비하라고 하니까 전부 다 팔고 다시 사고 이런 거를 고민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네, 이걸 확인하시고, 그래서 지금 비트에 이더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팔고 다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다면 비트나 이더로 바꾸는 게 좋은데, 이것도 일주일에 일정 금액씩 분할로 적립식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불장 시즌에서 정말 많은 알트코인들을 구매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폴카닷을 좀 잘못 구매를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98% 상황인데, 저와 비슷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으로 바꾸는 전략들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퍼즈님이 늘 말씀하시는 코인들 위주로 조금 매매 전략을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자면, 퍼즈님 말씀을 참고해서 비트는 지금이라도 현재 이 시점에라도 분할 매수를 할까 싶습니다. 현금 비중이 그런데 15%밖에 되지 않고, 이 전분이랑 비슷하시네요. 알트를 죄다 사버려서 8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5%.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이 현금으로 비트랑 이더를 사 모을까?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또 답변을 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현금으로 비트 이더를 사진 말라 그랬어요. 이 현금은 정말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정말 그 생명수 같은 그쵸. 그런 현금이에요. 남은 나의 생명수죠. 네. 만약에 떨어진다면 정말 저점에서 추가 주고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돈이라서 이걸 가지고 비트 이더를 지금부터 분할매수 하는 거는 전 별로라고 말씀드렸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요 알트를 산 요 800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3, 4달 정도에 걸쳐서 비트 이더로 바꾸시는 거. 이더로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비트로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요 알트코인만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비트코인 위주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왜 비트코인 위주로 바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 이더 위주로 오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특출난 몇 개 코인, 한 진짜 시총 100개 안에서 한두 개 될까 말까 그런 코인만 비트 이더보다 수익률이 좋대 나머지는 맞아요. 비트 이더보다 수익률이 낮습니다. 근데 비트가 정고점 돌파하면 알트코인이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비트 이더로 가지고 있다가 그 비트가 정고점 뚫으면 그때 가서 딴 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제일 베스트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알 수 없는데 비트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많은 조정을 겪게 된다라고 치면 알트는 저점을 갱신하는 것도 분명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것도 질문 한번 바로 볼게요. 네, 후딱 할까요? 네. 요건 3월부터 네. 투자하신다고 하네요. 네. 그 1,000만 원이 이제 들어오는 건가 봐요. 3월 달에. 해서 네. 해서 1,000만 원으로 100원씩을 투자. 잘못 못하겠죠? 네, 매달 100만 원씩.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데 어떻게 세팅할 건지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1,000만 원 플러스니까 1,000만 원 일단 생기고 매달 100만 원씩 추가적으로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3월부터 돈이 들어오는 대로 한 3개월 정도 보고 적립식으로 이제 매수 비트이더를 1대1 비중으로 매수하고 1대1 비중이요? 네, 100만 원씩 생기는 것도 그냥 비트이더 1대1 비중으로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렸고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잡고 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네, 그 아직 안 늦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뭐냐면 그 작년에 그러니까 아직 불장이 안 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아직 불장이 안 왔어요. 안 반감기 왔어요. 이후로 더 올라갑니다. 물론 그 전에 조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불장이 오기 전에 본인의 매매 전략을 점검할 좋은 기회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면은 여기가 2023년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2024년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됐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아니신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때 사가지고 쭉 가져간 것보다는 수익률이 낮은 게 당연하죠. 분할로 매수해도 평단가가 뭐 이렇게 잡힐 테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약에 마이너스거나 한 10% 20% 늘어났다? 이러면은 본인의 매매 전략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너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결국에는 목표가 결국엔 불장 왔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더 나아가서는 세금 걷는다고 하면 아 세금 너무 많이 내네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진다면 지금 본인의 매매 전략을 점검할 좋은 기회입니다. 본인이 단타로만 진행을 했는데 생각도 수익이 많지 않다? 그럼 본인의 단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분할로 제가 이제 들어갔다가 분할로 나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정리식으로 들어가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성격이 안 돼서 뭐 한꺼번에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원래 모든 사람의 성격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처음에는 다 한꺼번에 들어갔다가 다 한꺼번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고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난 그런 사람이니까라고 그냥 냅두시지 마시고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손실을 봤다. 아니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낮다. 그리고 나랑 비슷하게 매매하는 것 같은데 왜 쟤는 수익률이 적을까? 제가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쟤는 나랑 뭐가 다르지? 이런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기회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본인의 매매 전략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토대로 매매 전략들 다시 점검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또 저희 채널에 남겨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이런 시간들 자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매 전략들 다지시면서 우리가 다가올 불장들 같이 한번 예비를 해보고 또 그 불장에서 다 같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있었던 비트코인에 관한 분석들부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들까지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